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1학기 중간고사 광남고일 주요문항 해설과 총평을 맡게 된 최원석 학원의 영어 강사 장두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첫 시험 치르셨을 텐데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남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다들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험지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유형들이 대거 출제가 되었고, 사실 기존 기출들에서 만나봤을 법하지 못했던 좀 생소한 유형들도 좀 출제가 되어서 우리 광남고 1학년 학생들에게 좀 이제 힘든 기억을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들이 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출제 포인트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제 난이도 및 유형입니다. 출제 난이도는 선생님이 평가했을 때 별 4개를 줘야 되나? 별 5개를 줘야 되나? 아니 별 4.5개? 생각하다가 결국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단 별 4개라고 측정을 해놨어요. 이게 너무 극한의 어려움이냐, 이게 막 1컷이 60, 70 그 정도의 어려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난이도의 문항이 있었을 뿐이지 좀 생소한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결국 여러분들이 실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 기말고사라던가 2학기 중간 기말을 풀어낼 때 이 정도 수준이면 결국엔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별 4개와 중상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주었습니다. 총 22문항 출제되었습니다. 22문항 중에 객관식이 20문항이었고요.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 서술형 2문항 같은 경우는 어휘 실력이 좀 많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소한 유형과 치밀한 어법 어휘의 변화 때문에 체감 난이도 여러분들 상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 기준에서는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성적 분포도적인 부분에서는 중상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섯 문항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 주요 2문항 같이 해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법 문제를 좀 먼저 같이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어법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알맞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어법상 알맞은 것을.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줘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줘야 될 게. 옆에 짤막하게 냅뒀지만, 우리가 첫 번째 문장 보고 어떤 지문인지를 좀 알아내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teachers and supervisors 보면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구나 라고 좀 유출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지금 첫 문장부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 있다? 그냥 대놓고 변화가 돼 있었다. 원래 이 기본절, 대절부터 왼절이 좀 수반이 되면서 포함되고 있는 절들을 좀 소거를 하면서 people feel happier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던 지점이었는데 문항 구조를 어떻게 바꿨다? 지금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으로 바꿔버려서 어떤 식으로 처리됐습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findings 복수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suggest에 s를 지워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봤던 지문, 문장하고 같은 문장으로 출제가 되냐? 아니다. 광남고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변형을 해버렸죠. 대놓고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을 좀 길을 좀 죽여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출제 포인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mat이라는 만나다 또는 충족시키다 라는 동사, 즉 타동사인데 지금 뒤에가 목적어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이건 수동태 동사가 나왔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is met로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the need for relentlessness 때문에 need라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 자리였고 결국엔 맞춰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동사가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선지 말고 먼저 오답 선지부터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 같은 경우는요. When we are trying to motivate ourselve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문장의 시작점이에요. 문장의 시작점인데 동사가 존재하죠. 근데 이렇게 문장 앞에 동사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명령문 아닌가요, 선생님? 할 수 있겠지만 주절에 동사가 있는데 주절에 주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줬어야 됐다? doing으로 좀 바꿔서 주절에 주어를 좀 살려줬어야 됐다
라고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같은 경우가 어떤 걸 물어보는 거였어? 이 and 기점으로 문장이 나올 자리였어요. 문장이 나올 자리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B로 좀 고쳐줬어야 되는 방향성을 좀 만나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을 때, be there, 그대로 나온 문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1번 같은 경우처럼 애초에 문장 전체를 좀 변형시켜서 어법 문제를 내는 경향이 여러분들 이제 광남고를 3년 동안 다니는 동안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사실, 어법 알맞은 것도 보다도 어법 틀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어법 틀린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광남고에서 킬러 문제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제가 상을 주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어법 문제랍다 치고 어법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변형 포인트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수일치적인 거, 시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다? 동사, 즉 준동사 관련돼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가 중요하다? 태를 비교하는 것, 수일치를 비교하는 것, 시제를 비교하는 것이 결국 물어보고 있는 것에 초점이 될 거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보고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기본적으로 that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that을 물어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 앞에 선행사 유무, 지금 a crucial basics라고 선행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에 문장이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정답의 처리가 될 거고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다? From which to begin이라고 좀 어려운 문법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We must first establish라는 동사구가 나오고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 고르면은 3번을 고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항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서술입니다.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16번 문항 좀 가져오게 되는데 16번 문항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 물어보는 거 이제 생소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는 모의고사 유형에서 많이 만나봤어요. 특히 25번부터 28번까지 있는 우리 도표 문제랑 인물 과정에서 이제 보게 됐을 때 지문 순서대로 읽기만 해서 풀렸던 그 유형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내신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진 문제라고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 이해를 좀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이런 세부 정보들을 좀 잘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세부 정보를 처리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 됐을 때 A번부터 이제 J번까지 근데 선생님 이제 시험지를 베껴는 과정에서 주간격을 맞추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의식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좀 내용들 subconscious mind에 대해서 쭉 내용들 5가지씩 등장을 합니다. 지문의 구성도 보게 됐을 때 무의식적인 마음과 이 however를 기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의식적인 마음들 그리고 이러한 공포의 이유들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마음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로 알려진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이제 빠르게 반응하며 감정을 다루지 않고 하지만 의식적인 마음은 어떻게 됐다 했다? 통제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너희 생각하고 너희는 고를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더 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subconscious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지들 우리가 일치불일치를 풀 때 풀었던 것처럼 읽어보면서 푸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 문제가 생소하다고 해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우리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했을 것이고 우리가 좀 지문 내용이 좀 달라요. 임마, in summary 여기 부분 이 지문이 어디 있을 거였어? 24년도 3월 모의고사에
40번이 등장했던 거죠. 그 요약문이 그냥 들어갔을 뿐이에요, 친구들아. 그래서 지문 변형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내용을 안다면 A부터 J까지가 선지가 잘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subconscious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뭐부터 본다? F번부터 볼게요. operate with rapidity. 신속함을 가지고 작동한다? 뭐야 이 말은 즉슨?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fast to act. 빠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코 같은 말을 잘 안 써놓죠? 이제 fast to act 부분을 이렇게 operate with rapidity 이렇게 좀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영어 선지에서 같은 단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자, handle 다룹니다. 정보 저장을 다룹니다. 이거가 어떻게 파생이 되어 있어요? deal with memory response. 너의 반응에 대해서 기억을 다룬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다룬다. 정보 저장을 다룬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면서도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나열하게 되고 있고, 자, 그럼 오답 선지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한 끗 차이로 틀리는 문항들이 나올 거라고. is driven by intrusive emo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뭘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doesn't deal with, 다루지 않는다. is drive, 뭐뭐로부터 나오다,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당연히 뭐가 되겠어? 오답 선지가 될 거야. 지금 하나 나온 거야. 하나 나온 거야. 우리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concise mind로 넘어가니까 concise mind 부분을 볼게요. 기능한데요. 뭐로서 기능한데요? 의도적인 수행자로서,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기능한데. 자, 여기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고를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deliberate 부분과 좀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선택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A번도 맞다고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is more easily controlled. 쉽게 더 통제한다. 더 통제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진다는 말인 즉슨 뭐가 되는 거야?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그래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문해력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지 않는 대신에 비슷한 어휘를 쓰기도 하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 translate를 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통제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돼요?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필을 들고 있는데 통제력을 갖고 있죠, 더 많이. 내가 이걸 쓸 수 있잖아. 뭐야? 넣고 뺏는 것도 하고 있어. 이렇게 필기하는 것 자체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즉슨 아다르고 어다른 것보다 하나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게 좀 더 확장 해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답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 근데 이게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님을 직시해야 돼. 단번에 늘지 않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지문을 접하셔야 되고 정말 많은 이런 지문들을 호흡하셔야 돼.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선지가 쓰여 있는지 좀 분석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런 능력이 되는 범위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Makes you feel disappointed on many occasions.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를 뭐하게 한다?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 이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단어 안 쓴다 했어. 같이 볼게요. Let you down frequently. 빈번히 너를 다운시킨다, 낙담시킨다가 어떻게 돼 있어? 이 disappointed, 유의어 관계로서도 문항을 좀 찾을 수 있다고요. correct, 올바르게 수정한대요. 편견과 부정을 이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잘 보세요. 이런 편견과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을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네. 집어넣는 거랑 correct, 수정하는 거랑 같아 틀려. 지금 그 부분에 집어넣는다는 건 동화가 되는 거지 바꾸는 게 아니잖아, 올바른 걸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D번 선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답 선지로 처리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이 본문에서 쓴 단어랑 이 구성 요소에서 쓰인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어렵습니까?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조금 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넉다운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이 아니라 풀어제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그만큼 내용 학습이 중요하고 어휘 학습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의 유반에 우리가 연습했던 것, 우리가 내용 정리를 계속해서 연습했던 것들이 다 이런 문제를 위한 발판, 초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밑에 부분 계속 처리했을 때 The starting point of various fears, 다양한 공포들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공포들의 시작점이 된다. 근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 여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부분. There are reasons for all these fears, but they originated in the conscious mind.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어디에서 유래한다고? 의식적인 마인드에서 유래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오답선지가 아닌 거지. 자, 나머지 것들이 이제 처리해 보겠습니다. Keep some records of your response. 너의 반응에 대해서의 기록을 유지한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They only become real fears when the subconscious mind record your reactions.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너의 이런 것들을 레코드한다 했으니까 같은 유형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것도 얻어갔을 때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 선지까지 보겠습니다. Where fear became real. 아, 어떻게 된다 했어?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실제로 변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그대로 곁들여서 선지의 정답성을 유추하게 됐을 때 지금 D번과 H 이 두 가지가 틀렸으니까 정답 2번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6번까지 좀 풀어봤어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총평 및 대비 사항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좀 얘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내용을 그냥 알면 된다?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이런 어설픈 암기가 고등학교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시험이었어요. 단순한 지문 해석을 넘어서 각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아셨어야 됐다. 그리고 핵심 소재 간의 관계를 좀 완벽하게 알아차렸어야 돼. 장악했어야 돼, 그 지문을. 그래서 그 주요 문항에 대한 어법 변형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우리가 5번에서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 응용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선제 어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쉬운 단어라 생각하면 쉬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 왜? 지금 한 학년에 여러 학생들이 있고 우리가 5등급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3등급까지 인원들까지 느꼈을 때도 좀 어려웠을 법한 선지 단어들이 다수 존재했어요. 그래서 평소 기초 실력들과 이제 꼼꼼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험이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법 문항들 같은 경우도 기초 어법의 단단한 정립은 물론 이제 어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한다? 유반어의 확장 학습이 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만났던 16번에서도 본문에서 사용됐던 단어,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사용됐던 단어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좀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유반어 확장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도 심히 고민해보셔라.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기대될 텐데, 중간에 어렵게 나왔으니까 기말은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시험 문제도 발전하겠지만 과연 이거보다 쉽게 낸다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좀 어렵게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대로 어려워할지 좀 쉬워지게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이제 1학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안일하게 한다면 쉽게 내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쉽게 내도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내는데 쉽게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지문을 좀 더 씹고 뜯고 맛보고 어휘를 좀 더 늘리고 문법에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는다면 이 광남고에서 시험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주요 문항 해설과 총평이었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은 시험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험 본 거예요. 첫 시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까지 쳤을 때 우린 10번의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9번의 시험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 최원석 학원이 열심히 준비하고 성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테니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어를 가르치는 장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